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 녹음이 방송될 때면 4월이 아마 찾아왔을 텐데 녹음할 때는 지금 3월이죠? 그렇죠.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피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수업 듣고 친구들, 그러니까 새학기를 맞이하니까 친구들 약속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약속 가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아하. 바쁘시겠네요. 네. 이책님도 이제 새학기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새학기인데 저는 친구들 약속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도서관에서 살아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네 그렇네요. 지금 공부와 사랑에 빠지신 피비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와 사랑이요? 공부와 사랑에 빠졌잖아요. 스터디. 러브 스터디잖아요. 근데 제가 주제 넘었네요. 네, 주제 넘으셨어요. 저는 공부와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자타공인이에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네. 근데 2주밖에 안 되는데 공부할 게 많아요? 과제가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역시 그런 해인가 봐요. 사주대로. 빗도님은요? 저도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녹음 시점에서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플리마켓을 개최를 해가지고 그 망원동에서 되게 꽤 크게 열어서 그걸 방문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 작가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가고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친구들이 많이 불러줘가지고 네 요즘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즐거우세요? 여러 네. 명이 불러주셔서. 저는 그리고 추운 걸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운동도 조금 하게 되고 한강도 걷고 또 다시 크로스핏을 시작했어요. 제가 집 주변에서 좀 살 것 같아요. 저 여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생기가 있으세요? 네, 생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것들이 많죠. 오랜만에. 그렇죠. 네. 이제 게스트분을 모실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재미중독자 시즌2 청취자 없는 청취자 특집 기억하시나요? 네네. 벌써 시즌3 후반부까지 달려온 이 시점에서 다시금 재미중독자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재미중독자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재미중독자의 청취자를 대표해서 믿음직한 자타공인 애청자 한 분을 저희가 힘들게 모셔봤는데요. 심지어 이분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재미중독자가 나를 위한 러브레터를 보낸 건가? 라는 생각에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사고까지? 과연? 그래서 애청자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빵입니다. 우와, 밤빵님 환영합니다. 밤빵님 요즘 어떤 재미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저는 요즘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 중독되신 밤빵님. 드라마를 보시는 것에 중독되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중독되어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원래 에세이 같은 거를 취미 개념으로 쓰다가 올해 초부터 드라마를 배우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드라마의 작법과 쓰는 것에 중독이 돼 있고 쓰기 위해서 보는 것에 또 2차로 중독이 돼 있습니다. 밤빵님. 그러면 최근에 보신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드라마요? 약간 제가 지금 단막극을 쓰고 있는데 네네. 단막극이랑 그 뭐 미니 시리즈는 작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것인 만큼 KBS 드라마 단막극 시리즈 쭈루룩을 보고 있고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혼자 추는 왈츠?
그 단막극인가요? 네, KBS? 단막극이에요. 아, 혹시 어떤 장르예요?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맨스인데 막상 까고 보면은 이 시대 M4 세대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엄청 담겨 있는 네,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밤빵님은 제가 재미중독자에서 계속 말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글방을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글방에서 같이 글을 쓰는 동료. 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재미중독자를 아주 사랑해 주신다고 늘 사랑을 표현해 와 주셨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사실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방송의 애청자라고 하고 나오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또 애청자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애청자의 뜻이 네. 사랑에 들을 청 노문자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최소 재미중독자를 듣거든요. 재미중독자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놈. 그래서 정확히 애청자가 맞더라고요. 네. 역시 하루에 한 번이나. 아 출퇴근하면서 네. 그래서 차 운전하시면서 이게 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인가라고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맞아요. 혹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니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밤빵이요. 타임 저 밤빵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 글방에서의 닉네임은 미니님이신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페르소나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밤빵님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종종 미니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밤빵님 다시 아니 너무 처음부터 미니인 거 까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야 미니로 하죠. 최초로 닉네임 변경. 이름이 2개.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어. 왜 크러쉬 될 뻔했나? 이게 아니요 질문 다른 거였어요. 왜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생각을 했나? 맞아. 그쵸. 그게 약간 저만 오늘 얘기를 사전에서 저희도 인터뷰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때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제 나만의 착각이구나 하긴 했는데 약간 제가 재미중독자에 나오고 싶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어필을 했어요. 오 그래요? 빗도는 제가 힘들게 나왔다고 하지만 빗도가 바빠서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약간 읽는데 제가 너무 그림책을 사실 평생 잘 보지도 않았고 시집도 읽지 않는 편이라서 유일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팟캐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담듯이 그림책집 괜히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선물을 했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림책을. 근데 그걸 언제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같이 글 쓰는 동료분이 이렇게 해주신 선물이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별거 아닌데 나한테 고백하나? 듣고 있는데 또 미니님이래. 밤빵님께서 선물해주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책을 저희 다뤘어요. 네, 낭독 특집에서 다뤘어요. 아마 그때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사소하게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고요. 밤빵만 알 수 있는 시그널로. 그럼요. 맞아. 그래서 제가 편도로 1시간 회사를 다니는데 하다가 약간 요 정도?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놀랐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방송을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약간 그 고백 느낌 있어요. 살짝 애매해.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습관성 고백이야. 그러니까요. 아주 습관적이야. 네. 그럼 너무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밤빵인가요? 맞아요. 정말 너무 늦군요. 제가 왜 밤빵이냐면. 근데 저 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제발 많이 해도 돼요. 오늘 시간 늘릴 생각도 하고 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교육원 다니는데 거기 이제 기초반이거든요. 네네. 처음에 30분 꽁트 쓰기 같은 걸 하고 당일날 주제를 주세요. 뭐에 대해서 30분 동안 써라. 근데 약간 마음이 되게 심란한 와중이었는데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오 마이 갓. 너무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백지가 돼서 나 아무것도 못 쓴다. 근데 또 저는 어디든 처음 가면 약간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담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니까 글로서 돋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는데 앞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돌아봤더니 어떤 동료분이 막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밤빵을 꺼내 드시고 계신 거예요. 밤빵을? 네. 그래서 오케이. 약간 위기를 기회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김밤빵 씨, 무성애자 김밤빵 씨에 대한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30분 만에 썼죠. 근데 그게 급하게 쓴 거 치고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빗도님이 닉네임 새로 뭐 할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 네. 밤빵으로 했습니다,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주 좋은 논리적인 이유예요. 네. 맞아요. 네. 사연이 있는 이름이네요. 그럼요. 모든 것에 사연이 있어요, 전 살짝.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재미중독자를 듣게 되신 이유가 좀 제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 혹시 저 때문인가요? 시작의 그 이유가? 답장 정말 뻔뻔한 질문이네요. 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빗도의 진짜 열렬한 팬이어서 빗도의 빗도의 자아밖에 모르니까 물론 여기서도 빗도시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 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돼서 찾아 듣고 소문을 냈죠. 재미중독자를 하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방을 하는데 글방의 규칙 중에 하나가 글로만 대화하자. 그래서 사담이 안 돼요. 그래서 글방에 계신 분들의 본명도 모르고 무엇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정말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를 아는 정도로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규칙이기도 하고. 근데 어쩌다가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아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 네. 약간 들킨 느낌이었어요. 빗도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맞아. 근황 얘기하다가 그랬나? 맞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글방 모임에서 밤빵님이 빗도 팟캐스트 들어봤냐고 말해가지고 꼭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상관없어요. 오픈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재미로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요? 네, 막 빵 터질 만큼 웃긴 건 아니지만 그렇죠. 피식피식 플러스 소소하게 웃기고 좋은 정보들을 막 듣게 돼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피비님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빵빵 터지게 웃겼어요. 웃기죠. 완전 취향 저격.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다 프린세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거든요. 애청자로서. 저는 이거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재미중독자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겉핥기식으로. 라이트 팬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애니어그램? 진짜 찐팬이야. 그거 완전 시즌 1 때 초창기 방송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엄청 되게 뇌리에 팍 박혔어요. 그때 한참 MBTI 과몰입할 때였어서 제 것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네. 어떤 거 나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당시에 과몰입을 했었다.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책님 유형이랑 빗도님 유형도 찾아봤었어요. 빗도랑 나의 궁합에 대해서. 이 책이랑은 안 봤네요. 이 책도 찾아봤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재미중독자를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출퇴근하실 때 들으시는 편인가요? 네, 약간 운전할 때 원래 그냥 음악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저의 루틴처럼 됐어요. 재미중독자 듣는 게. 그래서 약간 근데 순서대로 듣기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터치해서 들어서 반복해서 들은 것도 있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글방이 조금 늦게 끝날 때 정말 감사하게도 가끔 밤빵님께서 집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재미중독자를 트셔가지고 좀 곤란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셔서 다행인 게 그 결혼까지 생각해서 부캐님 기억나시죠? 브레이브 부캐님. 너무 웃겼어요. 네, 부캐님과 저의 굉장히 절친한 친구 이제 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들으신대요. 근데 너무 웃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마스크 안에서 입을 꽉 깨물고 입술을 꽉 깨물고 들으신다고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듣다 보면 좀 외로워요. 약간 점점 이게 오디오 맞물리면서 서로 막 얘기하려고 하시잖아요. 세 분이서 워낙 친하시니까. 그럼 듣다 보면 나도 맞아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가 오는 나 혼자 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방송하는 어떡해. 시간. 아니 사실 질문 중에 하나 준비한 것이 본인을 재미중독자 애청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굳이 안 여쭤봐도 될 정도로 네. 지금 너무 저희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편집하다가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냐 그래서 맨날 제가 현타도 잘 오잖아요. 그쵸. 현타 빗돈데 이런 미니 죄송합니다. 미니 밤빵 미니 밤빵님께서 이런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이래서 내가 하지 하면서 편집을 해요 사실.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그리고 옆에서 피비님이 계속 흐뭇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밤빵님을. 저는 사실 밤빵님이랑 사전 모임을 그러니까 오늘 잠깐의 사전 모임 말고 따로 날을 잡아서 빗도랑 밤빵님이랑 저랑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또 뒤집어지게 놀았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새벽 3시에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가 1차, 2차를 갔는데 1차에서 방빵님이 그때 너무 미니님이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그냥 미니 밤빵 그래 미니 밤빵 미니라고 해도 이제 지적하지 말아요. 오케이. 아무튼 미니님이랑 같이 1차에서 만났을 때는 되게 낯을 많이 가리셨어요. 근데 2차 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조인 하셨거든요. 다른 글방 분들이. 근데 갑자기 너무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너무 솔직한 미니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유머 코드가 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 맞아. 아무튼 미니님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서 계속 관찰했더니 네네. 미니님도 저를 관찰하고 저도 미니님을 관찰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통 PB가 진짜 말이 많거든요. 이게 새로운 게스트가 오면은 말도 막 질문도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밤빵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흠뻑 빠져가지고 흠뻑 빠졌어, 지금 방송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질문을 안 할 정도로 지금 약간 그게 느껴졌어요. 저희 근데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맞아. 갈 길이 멀어요. 오늘 너무 기대되는 좋습니다.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 2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오늘 1시간 전에 사전 미팅 할 때조차 주제를 피보팅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할 얘기가 많고 또 아이디어도 정말 많이 주시고 그리고 워낙 글쟁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피드백도 많이 주셔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연극 극단에서 또 일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몸담고 계셨었는데 또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안 하고 있지만 멸망 클럽이라고 시트콤을 쓰고 직접 연기를 했었는데 그게 할 말이 사실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사랑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조언을 많이 주고 싶고 안 좋은 점도 좀 보이길 마련이잖아요. 따끔한 지적도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약간 떨리네요. 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으니 다음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빛도 이 책 피비가 진행하고 게스트 밤빵이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시즌3 8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너 왜 신경 쓰여? 입니다. 오, 제대로 못 살렸는데. 그래요? 네. 한번 살려보시겠어요? 너 왜 신경 쓰여? 죄송해요. 너무 간단해버렸어. 잘하시네요. 네, 해주시죠. 주제 소개. 네, 오늘의 주제는 너 왜 신경 쓰여? 이거 안 되네요. 네, 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차피 사랑에 빠질 거면서 늘 다시. 긴장하셨죠? 나 좀 충격받았어. 왜냐면 여기 감칠맛나는 대사 2개나 있단 말이에요. 말해주세요. 네. 드라마를 보면 어차피 사랑에 빠질 거면서 늘 티격태격하다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대사를 하죠.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신경 쓰여. 혹은 힘겨운 이별 장면에서도 관계를 쉬이 끊지 못하고 얼굴을 떨구며 이런 대사도 나오죠. 잊어야 하는데 너가 자꾸 신경 쓰여. 이렇게 신경 쓰인다는 말은 약간의 거리감도 그에 맞는 적당한 애정도 담겨있는 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극 극단에서 일하고 드라마 작가로 활동 중인
밤빵님과 미디어 속 신경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중독자도 미디어에 포함되겠죠? 재미중독자 애청자이자 저희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 중독자인 밤빵님과 함께 묘한 신경쓰임의 감정을 풀어볼까요?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기 어떠셨어요? 아쉽네요. 아쉽지만 신경 쓰셨군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책님의 최대치라는 거를 뭔가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애정이야 이거 지금. 저는 피비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돌아가. 맞아요. 두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사? 네. 제 인생에서 이런 대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세요. 본인이 쓰셨잖아요. 제가 또 괴롭히려고 감칠맛 나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지우는 귀찮아 감칠맛 지시해. 해볼게요. 잊어야 하는데 너가 신경 쓰여. 별로예요? 밤빵님 어떠세요?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저 진짜 약간 신경 쓰임에 약간 무례해도 돼요? 이미 무례할 것 같은데. 언제나. 밤빵이 한번 예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요? 갑자기 또 나 시킬 줄은 몰랐네. 이렇게 공격하면 꼭 타겟이 된다니까. 이거 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감칠맛 써가지고 나도 이제 공격당해.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잊어야 하는데 네가 자꾸 신경 쓰여. 이야. 아니 너무 다르네요. 왜냐면 이 숨이 달라. 맞아요. 우리는 그냥 너가 신경 쓰여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면서 우리 잼민이처럼 너가 신경 쓰여. 내가 신경 쓰여. 이 숨에서 아주 역시. 그러니까요. 호흡을 가지고 노는. 나 벌써 따끔한 일치 너무 기대돼요. 멸망 클럽에 대한. 어떡해. 긴장돼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연극 극단에서 일하고라고 돼 있는데 네. 극단을 나온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 드라마 작가가 아니라 지망생입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루키라고 썼는데 굳이 드라마 작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약간 뭐야 이랬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신경 쓰이게 하셨네요. 네, 오늘은 신경 쓰인다는 말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경 쓰이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느껴보셨나요? 최근에 느꼈던 긍정적인 신경 쓰임은 제가 피비님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글방 동료들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저의 두 유니버스가 합쳐졌을 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경 쓰이는 이유가 내가 뭔가 이제 책임감이 생길 때 약간 그런 신경 쓰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쪽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느낀 신경 쓰임입니다. 정말 최근이네요. 네, 진짜 최근이에요. 네. 맞아요.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제가 중간에 잘 못해요. 그래서 피비님 생일 파티 했을 때도 완전 제 유니버스가 뭉치는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가족과 재미중독자 멤버들과.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책임감이 느껴질 때 신경 쓰인다. 네. 오 좋은데요. 이층님은요? 저도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를 제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파를 하나 사서 놔도 양파를 하나 사서 놔도 얘네가 냉장고에 둔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썩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를 집으로 들이는 순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어떨 때는 냉장고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먹어줘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겨서 신경 쓰입니다. 또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어제 이책님 집들이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미 사과 반쪽이 썩고 있었어요.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먹었어요. 왜요? 왜? 완전 썩기 전에 먹으려고. 그렇죠. 버리면 안 되니까. 밤빵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스쳐갔는데 드라마 교육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약간 남들이랑 교류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드라마 교육원에 갔는데 다시 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한 반에 30명이 꽉 차고 그리고 여지껏 썼던 글은 그냥 뭘 써내든 상관없었거든요. 맞아, 글방에서 썼던 글들은. 근데 여기는 뭔가 묘하게 순위를 다 매기는 느낌인 거예요. 선생님이 또 있고 드라마의 작법에 맞고 틀리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누군가 칭찬을 듣는다?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간 경쟁 구도군요. 거기는. 네, 경쟁 구도인데 이게 저한테 맞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경쟁 구도가? 네, 그래서 약간 같이 다니는 글방에서는 뭔가 유토피아처럼 완전 유토피아. 자존감 지킴이 그래도 너 최고야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극딜. 선생님이 뭐 이런 글을 써왔어? 막 이런 멘트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의 어떤 자극점이 돼서 일주일 내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놉시스 1등을 했습니다. 맞아, 1등 하셨어.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신경 쓰이면서 성장을 하시는 타입인 걸 아시게 된 거군요. 그쵸. 네. 피비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그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전 누가 뒤에 있으면 신경 쓰이거든요. 저는 항상 맨 뒤에만 앉아요. 눈이 안 보일지라도. 왜냐면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게 저 걸을 때 앞장 못 써요. 뒤에 걷는 거 신경 쓰여요. 저. 그래서 그랬군요. 그냥 걸음이 느린 건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아니었군요. 뒤에서 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약간 제3자 관찰자 시점에서 그 앞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을 한꺼번에 보는 그 시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관찰자 좋아해. 항상 관찰하는 입장이 있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뒤에 있으면 약간 신경 쓰이고 그래요. 뒤에 있다는 거는 나를 관찰할 수도 있으니까. 별 생각은 안 했는데 잘 집중이 안 돼서 웬만하면 맨 뒤에 앉죠. 그래서 항상 근데 그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맨 뒤를 노리는 그 하이에나 같이 노리는 사람들이 그 경쟁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나와 경쟁자구나. 그래서 항상 자리 뺏기처럼 경쟁을 하는데 그 맨 뒷자리 약간 다들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또 경쟁에서 이기셔야겠네요. 네. 그 묘한 희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미리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그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 다들 신경 쓰이는 그런 포인트가 다른 게 너무 재밌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이채님께서 표현해 주시길 우리 모두 미디어 콘텐츠에 중독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도 밈도 많이 알고 밤빵님도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본 미디어 콘텐츠에서 본인이 혹시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좀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피비님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복수를 하거나 그런 장면에서 꼭 예를 들면 총으로 쏘거나 칼로 찌르기 전에 대사를 꼭 하는 거. 그걸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신경 써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속삭이고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막 딱 죽이기 전에 그래, 너가 뭐 어땠었지? 뭐 하면서 막 갑자기 독백 같이 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누가 또 옆에서 찌르면 어쩌려고. 너무 항상 너무 답답해 이러면서. 리얼리티가 떨어질 때 좀 신경이 쓰이는.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때 항상 지적합니다. 항상 못 참아. 네, 그래서 되게 부모님이 싫어요. 그냥 좀 보라고. 항상 지적해요. 밤빵님은요? 저도 좀 비슷한 지점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청소년 성장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류의 막 드라마를 섭렵을 해서 보는데 약간 좀 지금의 어떤 성장물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학교 2013이었나? 뭐 이런 거를 봐도 뭔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되게 오래된 성인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판타지를 만들어 놓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뭔가 리얼리티가 없는 것. 네. 이층님은요? 저는 요즘에 컨텐츠 잘 안 봐서 그런 신경 쓰이는 지점을 잘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저는 효과음? 네, 효과음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효과음이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효과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분이랑은 좀 그 포인트가 다른데 그 예를 들어서 미능사 TV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거든요. 네. 그 유튜브 미능사 TV를 보면은 뭔가 그 효과음이 커서를 클릭하는 거라든지, 이런 네, 거? 맞아요. 아니면은 창을 닫는 거라든지 그런 식의 그 효과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채널 자체가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그 채널을 보는 이유가 그 미능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를 보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음이 그 방송에 되게 중요하구나. 요즘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신경 썼던 이유가 최근에 다른 컨텐츠를 봤는데 그 컨텐츠에서 그 미누스 TV랑 비슷하게 그런 효과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 미누스 TV 효과음인데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정체성을 할 때 소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신경 쓰임이네요. 네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도 TV나 드라마를 잘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타 팟캐스트. 근데 예전에도 이책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오프닝 곡 있잖아요. 그것도 네. 우리들끼리 PB가 들어오고 정하기도 했는데, 뭔가 제가 시즌이 바뀔 때마다 이걸 변경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책님이 되게 그럴 때마다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오프닝 같은 게 자주 바뀌면 서운해한다. 근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가 이제 한 시즌 많이 이제 하셨을 때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개편할 때. 근데 또 서운한 거예요. 물론 또 그것에 저는 적응이 또 됐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묘하게 조금 서운하다 느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오프닝 곡, 클로징 곡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클로징 곡 같은 경우는 그 에피소드마다 어울리는 것들을 넣기도 하는데, 조금 묘하게 안 맞을 때는 왜 이 곡을 선정했지? 약간 그런 신경 쓰임. 저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도 애청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장이 반응하는 따라란 땅땅땅. 진짜 애청자. 이걸 외우시다니. 그걸 기억하시다니. 들으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된다 이러면서 되게 좋거든요. 너무 공감. 감사합니다. 나 진짜 감동해요. 정말요. 이거를 외우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저 어떤 생각했냐면요. 막 오스카상 같은 경우도 그 상이 유래가 된 게 진짜 오스카라는 어떤 유래인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인물에서 딴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뭐 노벨상도 노벨한테 이름을 딴 상이잖아요. 이처럼 나중에 재미중독자 시즌이 좀 쌓이면 애청자들한테 주는 이런 상을 미니 밤빵상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때요? 너무 괜찮죠? 너무 좋죠. 대표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애청자로서. 미니 밤빵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신을 애청자로 인정한다. 밤빵 주고. 무조건 밤빵. 밤 알레르기가 있지 않는 이상. 교환권으로 할게요. 교환권. 오케이. 그럼 뭐 다 교환하려나? 미니 밤빵 주는 걸로. 좋아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죠. 너무 좋은데요? 미니 밤빵 상 수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밤빵님. 재미중독자 애청자로서 재미중독자를 들으면서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나요? 패널로서 저희가 아주 궁금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판단을. 그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에 중독되셨다고, 판결. 저희가 사전 모임을 했는데 그 밤빵님이랑 어떤 주제를 하면 재밌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밤빵님이 그러니까 글방을 다니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글 피드백이나 이런 피드백 하는 거, 판결하는 거 기가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애청자의 입장으로 와서 저희를 서슴없이 판결을 해달라, 피드백을 해달라라고. 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네, 했습니다. 저는 사실 피드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너무 잘하잖아요. 어려워요. 겸양이야, 겸양. 삐빅 겸양. 마이너스 10점. 판단 들어가셨어. 아까부터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전 모임 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네. 전 다 만족스럽고 좋은데 아니 얘기가 잠깐 튀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제가 이거 뭔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청자인데 너무 이렇게 라이트하게 들었나 싶어서 조금 이전부터 돌아가서 살짝 2배속으로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초반에 두 분의 이렇게 했을 때 그 뭔가 뚝딱거리는 것이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은 따라란 하고 나서 뭐 재미를 뭐 소개하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멘트가 나와서 이분들도 성장을 하는구나. 어떻게 미니밤빵상. 네. 되게 진짜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이책님에 관해서 네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죠? 낭독을 이제 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 조금 아직까지 살짝 자의식? 자의식에 살짝 갇혀 있다? 약간 조금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달까? 제 낭독이 아쉬웠다. 아니요. 네네. 정의해버리시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다 커버가 되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좀 그러면 조언을 네. 조금 해주세요. 저희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낭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낭독을 하면 되게 딱딱하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뭔가 둘한테 조언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어드바이스 해주실 수 있는지. 조언.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아까 전에도 공기가 있었어. 그 할 때. 공기를 좀 더 넣어라. 다시 한번 낭독해 보실래요? 네? 어떤 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차피 시를 낭독하실 거니까 그때 네네네네. 반영을 한번 해보시죠. 그때도 한번 좋아요. 판단해 주세요. 이번엔 어땠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빗돈님, 너 왜 신경 쓰여? 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신 그림책은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 전미화 작가님의 너였구나입니다. 네. 우선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전미화 작가님은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하시고 현재 그림책 작가이자 사파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작가님의 유명한 그림책으로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씩씩해요, 눈썹 올라간 철이,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이 찾아왔다가 있고 2015년도에는 볼로냐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책을 좀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작가님.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는 공룡이랑 로봇을 굉장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 너였구나에서도 공룡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미화 작가님의 너였구나는 2017년에 출간된 그림책으로 기억을 주제를 가지고 테마로 풀어나간 그림책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느 날 처음 보는 공룡이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를 난데없이 찾아옵니다. 다소 촌스러운 복장을 한 공룡은 마치 주인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마냥 서슴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풉니다. 그 이후부터 공룡은 주인공을 신경 쓰이게 하는데요. 먹성도 좋고 잠을 잘 때 코도 골고 이도 갈고 방귀도 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기도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 무엇보다도 신경 쓰이는 점은 바로 그림책의 주인공 내가 이 공룡이 나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참지 못한 주인공은 공룡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야? 이 질문을 들은 이후부터 공룡은 좋아하는 밥을 먹지도 않고 벽을 본 채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게 된 어느 날 공룡은 자신이 사는 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룡이 사는 마을에서는 누구든 언제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행이 시작되려면 기억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공룡의 눈을 바라본 내가 그 공룡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과연 공룡은 나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줄거리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에 나온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화자한테 진짜 신경이 쓰이는 존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서점을 둘러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너 왜 신경 쓰여? 라는 주제에 참 어울리겠다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너였구나에 대한 책 정보를 서칭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봤는데 그게 진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쓰여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 줄 평이 뭐냐면 욕 나올 정도로 좋다. 그래서 이 평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신경 쓰여서 이 자리에
선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욕 나올 정도로 좋다. 욕 나올 정도로 좋다. 다들 혹시 그림책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림책이 짧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글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그림도 당연히 좋긴 한데 그 글의 호흡이라든지 짧은데도 되게 함축적으로 분위기를 잘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다 보고 나서는 약간 찡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그림책? 저는 주인공을 부러워하면서 봤어요. 왜요? 공룡이 찾아왔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 믿거든요. 언젠가 뭐 미지에 약간 생명체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토토로 있잖아요. 유지 네. 토토로. 그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항상 저는 그런 분위기의 숲에 가면 여기로 가다가 길을 잃으면 토토로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피터팬이냐고 피터팬 신드롬이냐고 항상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미지의 그런 생명체를 만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공룡이 찾아와 준 거니까 부러웠어요. 밤빵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거 미리 보내주셔서 정독을 했는데 그 첫 문장이 어떤 날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어느 날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읽었을 때 그 문장이 되게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의 일상과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사전 미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의 과거의 어떤 스쳐 지나갔던 나만의 영웅이랄까? 뭐 그런 분을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리워지는 책이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첫 문장이 되게 먹먹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엄청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게 결국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의 반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억 여행이라고도 하잖아요. 뭔가 과거의 다 추억에서 결국은 살아가고 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림을 감상하듯이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뭔가 실제의 뭔가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약간 상상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공룡의 눈으로 이제 나를 보는데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리는 그런 것 같아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저는 약간 그런 게 대입해서 봤었거든요. 공룡의 패션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읽으면서 이 공룡이 실제로 없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방향이 다른 게 저는 일단은 이 그림책 대목 중에 공룡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이 공룡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왜냐면 진짜 시끄럽게 하는 애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 공룡이 마치 이제 사진으로 이제 그림이 묘사됐는데 주인공의 전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 15살 때 만났던 친구.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뭔가 친구라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이 공룡을 기억해내는 순간 공룡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는 장면이 곧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그림책의 서사 자체가 이 공룡이라는 어릴 적 친구를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찡했고 또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또 인간이 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생각보다 짧고 글이 별로 없지만 되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빵님은 혹시
공룡이라는 존재 되게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MBTI S가 엄청 극으로 나오는 사람으로서 화자가 되게 어린 화자로 설정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너였구나 하면서 공룡을 기억하는 장면에서 교복을 입고 둘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데 교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성인이었던 건가? 약간 이런 혼란이 살짝 왔었던 네, 그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저는 너무나 N인가 봐요. 저 들으면서 계속 공룡이 실제로 온 거지. 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공룡 실제로 온 건데?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그림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이 사진 밑에 93년 5월 14일이라고 돼 있네요. 디테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네. 실제로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학창 시절 친구였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게 신경 쓰인다는 거랑 결부됐을 때 이 앞부분에 만약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운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랑 너무 다른데 항상 같이 다녔던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공룡에서 사람 얼굴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나한테 남은 그냥 그런 잔상은 뭔가 공룡 같은 존재였지만 그걸 뚜렷이 기억하는 순간 너구나 하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자기의 마을로 간다는 그런 은유적인 비유를 썼지만 그렇게 다시 뭔가 사라지는 이런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책님 해석 들으니까 뭔가 더 먹먹해지는데 그 사진 밑에 정확한 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상상인데 작가님의 어떤 진짜 공룡이라고 불렸던 학창시절의 친구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마지막 장면이 그 액자 속에 같이 있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과거로만 묻어두고 기억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공룡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룡이 시무룩해져 있을 때 놀이동산에서 공룡이 주인공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잊혀지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는지 있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잊혀지는 사실이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는 게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둘 다 너무 괴롭긴 하네요. 피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는 게 훨씬 괴로운 것 같아요. 잊혀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만 없어지면 되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 그냥 그 저라는 존재가 만약에 그냥 딱 송두리째 비는 거면 어떤 그런 전후 사정도 없이 비는 거면 편하잖아요, 상대는.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잊어야 하는 그 긴 과정들이 너무나 저한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지막 문장이 막 부풀었다가 금세 얇아지는 관계라고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저는 그 관계가 얇아지는 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인간 관계를 좀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라서 그런지 웬만하면 연락도 자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잊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얇아지는 걸 제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나를 잊었다. 이건 뭐 괜찮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제가 뭔가 그 사람을 잊는 과정이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뭐 소중했던 존재일수록 잊는 게 참 힘들다는 것도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됐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약간 호르몬의 변화가 심할 때 일부러 좀 슬픈 걸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 툰에서 암을 투병하신 엄마에 관련된 그런 인스타 웹툰을 보면서 펑펑 울었었는데 그저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면 선망이
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것들도 막 보이고 또 기억을 좀 못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에.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엄마라는 존재가 나를 기억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 이제 내가 안 남아 있어가지고 못 알아보고 나 잊혀지는 게 진짜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두 눈으로 보고 그럴 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순간이 너무 슬프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엄마 건너편 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티 안 나게 그냥 물 마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는 것도 힘들지만 잊혀지는 것도 꽤나 괴로운 일이다. 특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공룡이 잊혀지는 게 힘들까 잊는 게 힘들까 콜라를 마시다 말고 공룡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맥락 속에서 공룡은 자기가 잊혀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운함을 표시한 게 아닐까? 그래서 너가 나를 잊었고 나는 잊혀졌다. 그래서 너가 힘들까 내가 힘들까. 아 그러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이 장면에서는 공룡이 잊혀지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림책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화자가 이 공룡을 추억하는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공룡을 떠올리고서 약간 마지막에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죄책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의 힘듦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이 질문도 좀 계속 신경 쓰였던 게 잊는다는 게 내가 의식적으로 막 잊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는 그런 내가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잊는 게 저는 잊혀지는 거 뭐 우열을 나눌 수 없지만 잊는 게 되게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피비님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결국 잊는다는 거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 때 좀 그 상실감이 있는 것 같고 맞아. 허전한 느낌? 근데 사실 잊는 게 되게 힘든 게 우리도 코끼리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안 나야 돼. 그래서 약간 인디언 그런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인물이 진짜로 죽는 순간은 모두가 기억하지 못할 때? 약간 맞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하면 그 인물은 잊혀질 수 있잖아요. 영화 코코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 가족들이 이제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 죽음의 세상에서도 할머니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밤빵님은? 저도 듣다가 생각이 난 게 피비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저도 잊혀지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슬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잊혀지는 게 제 기준으로 저를 누군가가 잊는다, 내가 잊혀진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잊혀지는 거라면 잊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실을 나는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잊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럼 선택지가 두 가지인 거잖아요. 나도 마음에 묻고 있던지 아니면 그게 아쉽고 서운하면 다시 한번 손 내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상대를 잊는다는 건 정말 무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밤빵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잊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잊혀지는 건 약간 서운한 정도인데 내가 소중한 사람에 대한 추억을 잊는 거는 약간 나의 재산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나의 정말 소중한 내 삶의
동력을 빼앗긴 것 같고 그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잊어버렸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그나마도 이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잊은 채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느낌의 주인공인 거잖아요. 초반부를 보면. 그쵸. 그게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슬픈. 네. 맞아. 저도 아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깨달았어요. 왜 잊는 게 더 힘든지. 왜요? 잊혀지는 건 모종의 이유로 상대방이 저를 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상대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전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잊어야 하는 거는 제가 이 사람, 저도 나름 모종의 이유로 그 사람을 잊는 과정인 건데 계속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싫어서 잊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잊을까? 약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게 싫어서 잊고 싶은데 잊어도 될까? 약간 이런 계속되는 자기 검열?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괴로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되게 사실 비등비등하다 생각해요. 저도.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저와의,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와 함께 할 배우자가 생긴다면 저는 뭐 애인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저랑 이제 나중에 혹시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를 그냥 나와 했던 순간 되게 소중하게 기억을 해주고 잊지 않아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잊으면 되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잊는 게 힘들다라는 그것보다. 그래서 이 얘기 한 적 있죠. 팟캐스트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맞아. 더 크다. 맞아. 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 정말 애청자. 진짜 애청자. 미니 밥방산 진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나 벌써 트로피 어떤 모양을 할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그립감 좋은 걸로. 네, 그립감 좋은 걸로. 와우. 근데 둘 다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잊는다라는 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잊어야지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뭔가 잊혀지는 걸 깨닫는 것도 사실 어렵고, 내가 날 잊고 있구나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신경 쓰고 있고 나도 신경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애정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거 들으시고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첨언하면은 읽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좀 왜요?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밤빵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잊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니까 저는 되게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네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잊는 게 힘들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3-8화 너 왜 신경 쓰여 1부였고요. 더 깊은 주제 토크와 시집 소개는 2주 뒤에 올라갈 2부에서 공개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2부에서 만나 용가리 끝.